해설갑니다. 설 연휴가 좀 시작이 됐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좀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이제 경제와 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뭐 주식을 할 때 뭐 차트를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수급을 보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뭐 저처럼 지표들과 함께 전반적으로 좀 보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각의 좀 부류가 있는데, 저는 뭐 차트도 수급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식이 왜 올라왔고 어디까지 좀 올라갈 것인지, 언제까지 시장이 좋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왔는데요. 오늘 이 부분 좀 자세히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슈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요거죠. 파월. 저금리를 유지하고 이제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에 연설을 했는데, 바이든 추가 부양책을 지지한다. 계속적으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하고 돈을 더 풀겠다. 이렇게 좀 말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완화 정책 좀 지속하고 계속적으로 돈을 풀겠다, 이렇게 좀 나온 겁니다. 이게 증시에는 호재예요. 증시에는 호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좀 나온 내용이 LG화학, SK이노베이션 소송건이 좀 결과가 나왔어요. LG화학이 이기는 쪽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주가가 LG화학은 좀 좋을 수가 있겠죠. 뭐 SK이노베이션은 반대로 좀 안 좋을 수도 있겠고요. 미국 법원에서 LG 쪽으로 좀 손을 들어주는 형태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좀 나온 내용이고, 이제 본론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2020년 2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됩니다. 뭐 1월 중순 정도에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2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각국에 좀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각국에서 정책들을 펼쳐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니까 봉쇄를 합니다. 하늘길을 막고 입국 금지를 시키고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자국민들에게는 이제 통행 금지, 뭐 집합 금지 명령 이런 거를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소비가 위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업들의 실적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라는 이런 심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주식시장이 하락이 시작이 된 거죠.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정말 급격하게 공포로 하락을 했던 이 구간입니다. 처음에는 내실 좋은 기업에는 매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좋은 기업들은 팔지 않았다 이거죠. 근데 주식시장이 계속 빠져요. 그리고 헤지펀드도 계속 하방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공포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까지 매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 거죠. 이는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인 금이나 달러로 이동하려는 심리가 작동을 한 거거든요. 이런 거죠. 더 빠지기 전에 빨리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를 갖고 있는 게 더 나한테 이득이겠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환율 추이를 한번 보시면,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이 구간이죠. 그러면서 점점 공포에 계속적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미국에서 각국 나라의 통화 수합을 체결해 줍니다. 이제 통화 수합은 내가 달러가 좀 긴급적으로 이제 필요할 때 이제 원화랑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통화 수합을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해주면서 달러의 상승이 좀 진정이 됐습니다. 달러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어요. 이때 통화 수합을 미국에서 해준 게 우리나라 달러 환율 안정세에 굉장히 도움을 끼쳤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심리로 인해서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환율도 상승을 하고 주식시장이 계속 폭락을 해요. 크게 하락을 하니까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인데 연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번외적인 얘기인데 국가가 미국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이 FRB는 사적인 조직입니다. 이게 그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나와 있는데, 미국에 좀 역사가 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근데 이건 좀 번외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중앙은행은 미국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조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채권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업을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죠. 팬데믹으로 공포에 치닫고 소비도 위축되고 주가도 폭락을 하고 경제가 아주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채권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증시가 오르지 않아요. 근데 시장이 더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크본드까지 매입을 합니다. 정크본드는 처음에는 좋은 회사들의 채권을 매입을 해주고 이제 살려 놓자 그랬는데, 이게 안 먹혀요. 약발이 안 먹히니까 정크본드까지 매입을 하게 됩니다. 정크본드는 좀 채권 등급이 떨어지는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건전하지 않은 회사의 채권들도 매입을 한 것이죠. 일단 살리자. 일단 살려놓고 보자. 이런 겁니다. 일단 기업을 살려야지 어떻게든 될 테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는 개인에게 직접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이제 뭐 실업 한 사람에겐 추가적으로 돈을 주고 전 국민에게 돈을 주고 뭐 고용지원금 등 해서 많이 돈을 풀었죠. 그러면서 개인에게 직접 돈을 줬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2008년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는 은행에게 지원을 해줘서 은행이 개인들에게 지원을 해라, 이런 방식으로 은행 그리고 개인한테 가게 만들었다면은, 작년 경기부양책은 개인에게 직접 돈을 준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직접 줄 테니까 돈을 써라. 경기를 살리겠다는 완벽한 의지가 있었던 거죠. 연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이 2008년과 달랐다는 게 중요합니다.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시작이 되고 주식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뭐 남는 돈은 주식을 사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엄청나게 헬리콥터에서 살포를 하듯이 돈을 뿌리니까 하방 공격을 했던 헤지펀드도 하방 공격을 멈추고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식이 이렇게 상승을 했죠. 이때 중요했던 게 있어요. 이때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2008년 이 구간이에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론 때 하락을 하고 쌍바닥을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빠지고 또 올라가다 다시 빠지고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쌍바닥도 좀 만들면서 이쪽에서 등락이 굉장히 심했어요. 가까이 보시면 굉장히 심했죠. 올라가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또 내려갔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이게 지금이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최근에는 V자로 그냥 쉬지 않고 올라갔죠. 빠졌다가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거냐면, 아까 그 경기부양책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그랬죠. 은행에 지원을 해주고 너희들이 개인한테 지원을 해라 했던 2008년의 지원과 다르게 2020년 경기부양책은 직접 개인에게 돈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바로 시장에 흘러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V자로 그냥 바로 회복이 된다는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V자로 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2008년의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V자로 바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가 좋아서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화폐를 많이 풀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자산 가치가 오르는 형태로 움직이면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까지 모두 상승을 한 겁니다. 현재가 지금 이 상태예요. 모두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래서 경기가 좋아서 주식시장이 상승한 게 아닌, 화폐가 많이 풀리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기업들이 자산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도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동성 장세가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주식시장이 왜 상승을 했는지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그럼 언제까지 주식시장 올라가겠냐 이건데, 금리 인상 여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 연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거품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막아야 되겠죠. 연준에서는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경제가 거품이 끼잖아요. 경제가 거품이 끼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은 어느 구간에서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급격히 하강을 하거든요. 경기 자체가. 이걸 막아야 되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회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풀어놨으니까. 이게 유동성 회수를 한다는 게 제가 자주 말씀드린 테이퍼링입니다. 출구 전략이에요. 그러면 아무 때나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만약 유동성을 회수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시중에 풀려있던 돈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겠죠. 시중에 지금 돈을 많이 풀어놨는데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금리를 올려요. 금리를 올리면은 은행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채권도 마찬가지죠. 채권 안전자산이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에 있는 돈이 안전자산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주식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월 입을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계속 풀었는데 이걸 언제 회수를 할까? 이거를 회수를 할 때는 주식시장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FOMC도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굉장히 중요하고 새벽처럼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촉각을 세워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거는 유동성을 빨아들인다는 거니까요. 그럼 주식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전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 출구 전략 하겠다 하면서 주식이 폭락했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죠. 왜?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요. 금리가 뭐 2%에서 2.5%, 3%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내가 이자를 10만 원을 냈는데 15만 원으로 이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5만 원을 쓰다가 5만 원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죠. 내가 5만 원씩 더 썼었는데 이제 이자를 5만 원을 더 내야 되면은 내 월급은 똑같고 하면 그 5만 원에 대한 소비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행으로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돈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유동성을 회수를 하면은 시중에 풀려 있던 화폐가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고 뭐 정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채권을 사게 되면은 정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화폐 소비가 줄어들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죠. 더 이상 돈이 안 풀리고 오히려 시중에 풀려 있던 게 줄어들게 되니까 시중에 이만큼 풀려 있다면 여기가 없어지는 거죠. 요만큼 밖에 안 남게 되니까 그렇게 물가를 잡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물가가 올라가지 않죠. 소비가 줄어드니까. 소비가 많아지고 여러 곳에서 소비가 되면은 물가는 올라가지만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가를 잡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FRB의 고민. 유동성을 회수를 하면은 주식이 하락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막죠? 이걸 어떻게 막을까? 지금 머리를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지? 적절한 시점에는 유동성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돈을 계속 풀 수만 없으니까 일본 사례 있죠. 거품이 끼면은 어느 순간에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RB에서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 유동성은 회수를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 했다가 다시 더블 딥이 될 것 같아. 경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유동성을 회수를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가는 더블 딥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더블 딥은 이렇게 경기가 회복을 하다가 다시 예전처럼 떨어지는 게
더블 딥입니다. W자죠. 그래서 더블 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을 회수를 할 때 주식을 폭락시키지 않으려면 적절한 시점에 유동성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시점에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탄탄해야 됩니다. 기업들이 내실이 강해요. 그러면 주가가 방어가 되겠죠. 기업들이 장사가 정말 잘 되고 경기가 정말 좋으니까. 그럼 내가 유동성 장세로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닌 정말 기업들이 장사를 잘하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사상 최고 실적을 내면서 탄탄해지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거죠. 그 방법이 있는 겁니다. 내실이 좋아야지 주가가 방어가 되고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회수를 했을 때도. 그럼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확실히 경기 회복이 돼야 되는 걸 보고 유동성을 회수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경기가 확실히 회복이 돼서 이자를 더 내도 개인들이 소비를 할 만큼 경제가 탄탄해야 된다. 이러면 주식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동성을 회수를 했을 때도.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탄탄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만 봐도 경기가 좋지 않죠. 근데 주가는 오르는 이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는 거고 경기 회복이 아직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풀겠다. 좀 더 상황 보자. 아직 괜찮다. 하면서 지금 돈을 계속 풀고 있고 어제 연설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파월 의장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현재 1.145%죠.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1.145%고 제가 1.5% 넘어가면은 그때는 좀 경계를 하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죠. 그 생각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미국 10년물 채권 보여드렸고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은 채권 금리도 올려줘야 되죠. 인플레이션이 2% 이상으로 가고 있어요. 채권 금리가 1%면은 누가 사죠? 그렇죠.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낫죠. 채권을 사봤자 인플레이션 물가는 2% 넘게 올라가는데 나는 이자를 1%밖에 안 받으면은 누가 사죠? 안 사죠. 오히려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경기부양책을 쓰고 국채를 팔려면은 채권 금리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치가 높아지면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1.5%, 2%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미리 이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로 확인을 하고 잡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 10년물 국제 수익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따라간다는 거니까 유동성 회수가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여기 이렇게 적어놨죠.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 이상 1.5%가 좀 넘어가면 2%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채권 수익률을 봐야 되고 높아지면은 경계를 갖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때 만약에 채권 수익률 1.5% 갔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시점에서 경기와 기업들의 실적, 내실이 잘 다져져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방어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어느 시점에 유동성 회수를 하게 되면. 유동성 회수를 했을 때 내실이 좋으면 주가가 방어가 될 것이고 내실이 좋지 않으면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앞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경기부양책은 추가적으로 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 매입 프로그램도 당분간 더 계속적으로. 이건 경제 상황도 있고 아직 경기가 회복 신호가 확실히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실업률도 이제 4% 완전 고용을 한다고 바이든이 얘기를 했었죠. 아직 그런 상태도 안 됐고 거기에 정치적인 상황 추가적으로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막 탄생을 했어요. 근데 그 허니문 기간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언론사에서 도와주죠. 뭐 1년, 2년 이렇게.
새 정부가 탄생을 하면 1년은 그 허니문 기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허니문 기간인 거죠. 이제 막 탄생을 했기 때문에 연준에서 바이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협심을 하고. 그래서 파월 저금리 유지, 바이든 추가 부양책 지지. 파월이 연준에서 바이든을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주식시장이 왜 상승을 했는지, 그 스토리와 앞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미래 시점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 때 조심을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서 시장에 접근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위치에 와 있는 거고, 이게 어느 시점에는 유동성 회수를 분명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면서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봐야 되는 거고요. 뭐 이 부분은 제가 매일 시황 방송에서 좀 체크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하지만 이제 구독자님들도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방송을 들으시면 이해하기 더 쉬우실 거예요. 분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 특집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고급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주식 방송이 많지만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송은 거의 없잖아요. 차트 방송과 종목 방송은 많아도 이렇게 거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채널은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 내용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 좀 정리를 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작년부터의 주가의 스토리와 앞으로의 방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해 주셔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설 명절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